안 아프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해결 못할 수도 있다는 것,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은 편하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픈데 아픈 것이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고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의사소통할 때 부딪히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 단계가 있거든요. 일반인, 정상인 아닙니다. 정상인 없습니다. 정상이란 표현을 쓰는 순간에,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비장애인은 그래도 괜찮지만 그거 안 좋죠. 일반인이 있고 신경적인 사람이 있어요. 히스테릭하고 날카롭고 뭐 그다음에 정신병리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인과 그 신경증적인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애들 중에서 보더라인 디스오더라고 경계성 장애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인과 신경증 사이의 가리를 딱 놓습니다. 문지방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서 말썽을 피우고 선생님을 괴롭히는데 머리가 진짜 좋은 애들 있죠. 공부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얘는 공부 빼놓고 다 잘해. 내 머리 꼭대기에서 뭐 놀아버려. 어느 날 하루 지나고 보면 당한 건 걔네들 보더라인 디스오더입니다. 얘들 다. 자, 그런데 ADHD 구별하는 법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들? ADHD 아동과 아닌 아동 구별하는 법. 그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조금만 산만하면 다 ADHD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ADHD 고치는 선생님들이 무슨 떼돈 벌고 우리나라는 무슨 거기에 산실이게.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하면서 산만한 애들은 ADHD입니다. 쌤, 그러지 마요. ADHD입니다. 저 왜 그러세요? 하지다. 그때그때 얼굴 변하는 애 있잖아요. 얘는 정상인이고 그냥 산만한 애입니다. 걔네들은 맴매하면 됩니다. 때리지는 마시고 맴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걔도 같이 맴매 그래요. 그거 같이 화내시면 안 돼요. 애들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대로 따라합니다. 얘가 어떻게 하는데, 야, 너 어떻게 네가 학생이 그럴 수 있어? 선생님은 왜 그러세요? 걔 나 좋아하는 애입니다, 진짜로. 그거 선생님 나한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애라고요. 선생님 싫어하는 애들은 가만히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짓 하지.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선생님들의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네라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신경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정신분열의 분열. 그거 어떻게 기억나요? 그때는 의식이 안 만들어지고 뇌가 막 형성되고 이럴 때인데 그냥 아는 거죠. 관찰을 통해서.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탯줄에서 음식 내려오죠. 양수에 둥둥 떠다니죠. 그래서 몸이 얼마큼 컸나 보려고 팔다리 쭉쭉 뻗으면 이렇게 쭉쭉쭉 식구들이 막 태동이 느껴서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십몇 년 지나서 엄마 배 바깥에서 크느라고 엄마 배 발로 한번 걷어찼다가는 이제 반축적해는 그거요. 사람은 기억에 의존해서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데요. 진짜 황당한 경우 많아요. 어릴 때는 애가 엄마 한마디만 해줬어도 온 집안 식구들이 박수 막 몇 명 거짓말쟁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 말대답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막 어디서 말대꾸 하냐. 한번 걸어만 줘도 막 온 식구들 이리 와보라고 막 그래요. 팍팍 쓰러지는데도 막 시키는데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발모가지. 십몇 년 전에는 딱 몇 걸음 이게요. 진짜 기억 인자에 그게 있어. 자기가 움직이는 게 박수를 받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움직이는 게 비난 시대가 되니까 그 갭을 못 메꿔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성장 과정에서 너무나 모든 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저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올 때 기차에서 홍익매점 아저씨가 뭐 하는 걸 갖다 막 제가 주워 먹었거든요. 너희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부모님 어디 계시냐니까 모든 어른들이 제 부모님이시죠 뭐 이러면서 또 막 뛰어다니면서 막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몇 대 맞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보셨어요. 죄송하다고 그러고 76년도인데 15,000원어치 먹었나 봐요. 옛날 어머니가 평생을 얘기하셔갖고 엄청 먹은 거 아니에요. 아마 다 거덜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가 죽으래요. 나가 죽으려고 전 되게 순수해요. 시키면 그대로 하거든요. 나가 죽으려고 딱 봤더니 무서운 거에 기차 거기서 뛰어내리려니까 죽어야 돼. 나가서 죽으려면 기차 바깥에. 그래서 이렇게 발발 떨고 있는데 어머니가 머리 확 잡으시더니 이게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러시는. 방금 전에 나가 죽으라고 그랬는데 왜 죽으려고 환장해? 그러니까
제가 좀 우습게 이해를 들었지만 애들이 받아들이는 게 되게 혼란일 때가 많아요.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라. 근데 밟아라. 그죠? 미치지. 좋은 친구 사귀래요. 그처럼 골 때리는 말이 어디 있어요? 좋은 친구 사귀면 나는 나쁜 친구 되는 얘긴데. 나보다 좋은 친구 사귀려며요. 친구는 이렇게 사귀어야 되는 거거든요. 잘 어울리고 죽도록 싸워도 다시 화해할 수 있으면 걔가 네 친구일 거다라고 얘기해줘야 돼. 사랑은 화해의 기술이거든요. 부부가 사이가 좋다는 것은 안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나서 화해할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친구도 그거죠.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죠, 친구한테. 근데 이 관계는 안 깨지니까. 고3짜리 아이가 왔어요. 선생님, 전교 2등이에요. 재수 없어요. 전교 10등 안에 있는 것들은요,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무슨 내가 자선사학과 지들이 왜 진짜 짜증나. 수업 시간에 자는데 왜 95점이 나오냐고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왔어요. 선생님, 뭐야 넘버 2? 그랬더니 저 이제 공문 쓰고 있었어요. 저 실용음악과 갈래요. 그래서 제가 써노비치 이러고 있었어요. 혼자서. 왜냐하면 걔는 저는 이제 연대 경영학과를 보내려고 하고 있었고 잘 되면 서울대 지원해보고 연대는 넉넉히 들어갈 친구였어요. 근데 실용음악과를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평소에 네 하고 싶은 걸 해야 인생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선생으로서 말은 못하겠고 써노비치 막 그러니까 얘가 다 알아듣죠 했더니 지금 근데요 저희 아버지가요 경영학과 가시래요. 엔젤 파달라 엔젤 나 아버지 좋은 분이야 임마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 임마 나 더 할 말 없어 난 니네 아버지 사랑해 임마 그랬더니 좀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뭐 그랬더니 저는 백석예술전문대를 간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그래서 저는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고 아빠는 경영학과를 가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하고 싸웠대요 서로 멱살잡이까지 갔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착한 애였거든요. 아빠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화해하고 싶은데 도대체 실용음악과 양보하기 싫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거 상담하러 왔대요. 그건 또 제 전공 분야잖아요. 우주에 풀리시다고 영맨. 그랬더니 너 아빠 구두 언제 닦아줘봤어?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까지 닦아드린 것 같대요. 그동안은 그럼 그 이후에는 뭐 하시느라고 안 닦아드렸어? 글쎄요, 제가 뭐 했을까요? 사느라고 바빴나 보다. 아이고 참.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 구두나 좀 닦아드려 볼래? 그럼 다 돼요? 그건 전교 2등이 아시겠지요? 난 요리책만 줬으니까 요리는 당신이 하세요. 야자 끝나고 집에 가니까 한 11시 이렇게 됐죠. 아버지 구두 낡아요. 힘든 일 하시는 분인데 낡은 아버지 구두를 닦다 보니까 눈물이 줄줄 나더래요. 아버지 구두가 낡아서 난 것도 있지만 옛날에 우리 아빠하고 나 좋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지? 나 아빠한테 왜 그런 사람 됐지? 근데 죽어도 자기 거 포기를 못하고 걔 아마 괜찮게 클 놈이에요. 자기 소신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아빠한테 미안한 거예요 이게. 눈물이 줄줄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셔서 야 너 뭐해? 그랬더니 쳐다보고 아빠 왜? 나 음악학원 경영학학원 아빠 아들인 거 맞지? 자녀와 자녀에 대한 것은 다른 거거든요. 자녀는 그냥 자녀라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아셨죠. 이렇게 뭐 논리적 설명 안 해도. 그래서 일로 와 임마. 그렇게 안아주셨대요. 그럼 네가 딸이냐 이 자식아 농담하시면서 안고 그 다음 말이 그 아버지가 진짜 좋은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 그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싸워볼 만한 싸움인 거예요. 왜냐면 내 새끼 문제인데 목숨 걸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또 얘는 나의 인생의 문제인데 아무리 그 상대가 아버지라도 양보할 수 없죠. 그 게임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건 말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냥 가는 거예요. 남자는요 아들놈들은요 그러니까 남자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지갑에 한 10만 원 늘 채워주고요. 아침밥 차려주고 엉덩이 탁탁 두들겨주면요 부인이요 우린 세계 정복해요. 나 믿어줄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안 되면 말고 근데 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가든 간에 깨지고 디비지고 해도 엄마 아빠가 뒤에 계시다. 나 백그라운드 하나 있다 믿으면 살아나요. 저는 그거 알아요. 그래서 가끔은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우리 학생 때 엉터리 선생님들 많았잖아요.
칠판 필기 잔뜩 시켜놓고 뒤에서 졸고 나중에 좀 지나면 그 필기마저 따내 애 보고 쓰라고 시키고 당신은 조시고. 그래도 우리 돌아갈 어렵고 기대할 곳이 있었거든. 자,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애들이 지금 그렇게 되는데 뱃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최고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요, 나는 신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요. 신과 인간의 차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신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면 인간인 거예요. 그거 아시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 세상 사는데, 그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서 일주일에 한 3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4번은 어려우면 우리 참죠. 우리 일생 평생에 한 3, 40년 행복하고 한 40년 불행하면 괜찮은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0년만이라도 그냥 원 없이 황홀한 시간이 있으면 인생은 멋진 인생. 그게 내가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부족하지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꼭 하고 아닌 건 완전히 포기하고, 도대체 내가 케어할 수 없는 대상이면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라도 시켜주고 끝까지 품어안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좋은 인생, 좋은 어른인데 신의 입장에 되면 무조건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돼. 애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인간답게 크려면 많은 경험과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깨지기도 하고 지지받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갈 줄 아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빨간 걸 보여주면 저쪽에 빨간 세상이 될 줄 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른이 돼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내 마음 알아줄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살아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을 했으니까 이상하게 우리 반은 진도가 떨어지고요.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죠. 교무실에서 우리 반 애가 딴 쌤한테 야단 맞고 있으면 쑥 뭐 올라오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야단 맞으면 야단 맞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가 올라와요. 그래서 걔 거기서 야단 맞으면서 계속 제 눈치만 봐요. 제가 운동장에, 야 운동장 같이 뛰자, 데리고 나가버려요 운동장에. 그럼 애가 왜 제 눈치를 보냐면 저 운동장 못 뛰어요. 한 2바퀴쯤 뛰면 저 기절해버려요. 걔가 업고 다녀야 돼 저를요. 그러니까 못하는, 계속 야단 다 맞았냐? 예. 뛰자. 선생님 제발.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부모는 오죽하겠어요. 내 배 아파서 나타난 놈인데, 그래서 완벽주의에 빠져요. 저 때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트라우마라고 그걸 규정하는데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저는 그래요. 사람이 평생 나는 신이 아닐까라는 착각, 세상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져 살기 때문에 말하는데 내 말하는 게 저 사람 다 이해할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완벽주의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다만 나는 던질 뿐이고 받고 안 받고는 저 사람 몫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초등학교 4학년 엄마가 오셨어요. 상담받고 싶다고. 왜요? 그때 맨 처음 한참 망설이시다 하는 말씀이, 얘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담임 선생님이요 정신과 가보라고 그러셔가지고요. 근데 애가요 어쩌면 그렇게 제 초등학교 4학년 때하고 똑같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럼 상담 쫑이에요. 내가 보인다고 걔한테서. 그럼 상담 못해요. 그래서 원래 어머니 앉아있고 애 옆에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일로 앉혀놓고 막 음료수 따라주고 어머니 얘기하세요. 애하고 막 놀았어요. 첫날은 그럼 끝났어요. 애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날 애가 먼저 왔어. 그래서 놀다가 어머니 오셨어. 어머니 오늘 정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시죠. 왜 오셨어요? 우세요. 10분쯤 울고 나서 얘가 딱 엄마 울지 마고 휴지 닦아주고. 되게 착해요. 그건 저하고 좀 달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스토리는 이거예요. 초등학교 3월 달에 4월 초에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 선생님이 병인가로 바뀌어서 영어 교과 담당 선생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43살인데 골드미스. 처음 담임. 한 번이 임시 담임으로 온 거예요. 근데 얘가 담임한테 자꾸 반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 역? 하고 도망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맨 처음엔 장난으로보다 너무 심해지니까 이 양반이 또 4학년 남자들도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테릭해지면서 이제 근데 애가 갑자기 뒤에 와서 똥집을 하고 도망가고 선생님한테 완전 미친놈인 거예요. 선생님 감당이 안 되시니까 막 하더니 이제 엄마를 딱 불러갖고서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상담 오신 거 맞아요? 아이들이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른이고 아이고 스스로 질문할 때 특히 막 주먹질로 싸우고 겉으로 뭐가 막 드러났을 때요. 너 지금 뭐가 제일 무서워? 한번 물어보세요. 싸움한 애들한테 걱정이 있어서 온 애들한테 뭐가 제일 무서워? 그거 있죠. 애들 요즘 애들이 왜 그 꿈이 없어서 아까 뭐 꿈이 없었으면 좋겠어 했지만 꿈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진로의 갈등이 아니라 도대체 이놈아가 얘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라고 하실 때 애나 엄마한테 특히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꿈이 없으면 뭐가 무서우신데요? 부모들이 애가 꿈이 없으면 뭐가 무섭죠? 아니 우리가 아는 거 말고 걱정되고 사회생활하고 해야죠. 돈 벌 자기 밥벌이 하고 결혼도 하고 그거 말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뭘 무서워서 그런 거죠?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자식이 죽을까 봐. 그러니까 그런 사건 터질까 봐 걱정하는 게 이제 그 꿈이 없는 게 걱정되는 걱정이 막 몰아붙이면 애가 막 끝까지 밀리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거요 솔직히 해야 돼. 강신주 교수 얘기한 게 딱 맞아요. 애 끝까지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는. 끝까지 책임지기 싫은 게 아니라 뭐 좋은 날 있겠지 뭐 엄마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애 오래 밥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니까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운동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애요 금방 꿈 찾아요. 근데 그걸로 아니고 꿈 없다고 걱정.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지금 뭐가 제일 두려우신 거냐고 생각 좀 해보시라고. 애한테도 너 이 다음에 희망이 뭐야? 몰라요? 없어요? 그래? 너 지금 뭐가 제일 무서워? 몰라요? 그런 거 없어요. 너 대답 되게 빨리 한다. 평소에 질문 많이 듣나 보다. 에? 집에 가 생각 좀 해보라고. 뭐가 제일 무서운지. 너 잘못 아니라고. 그럼 지가 다 작동해서 움직여요. 자, 그런데 이 엄마가 딱 오셔서 그래서 왜 지금 상담 또 왜 오신 거냐? 진짜 그 이유 맞아요? 뭐가 무서워서? 담임한테 혼났고 정신병원 가라고 그랬는데 상담받으러 오셨고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왜 뭐가 무서워요? 안 고쳐질까 봐 걱정돼요? 아니래요. 그거 봐요. 제가 봐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무서워요? 말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얘한테 야 니네 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셔? 우리 담임선생님하고 똑같아요. 니네 담임선생님도 어머니하고 머리 모양이 똑같니? 다 똑같아요 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하던 걸 학교 가서도 반가움의 표시 너무 좋아서 했는데 그 담임선생님 못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학교에서 엄마 찾다가 얘가 서로 오해돼 갖고서 담임선생님하고 처녀 총각이 싸운 거네. 저 아가씨시고 총각이니까 상대방 배려 못하니까 아직 애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 어머니 말이 웃겨요. 알아요 선생님. 애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학교 가서 저한테 하던 짓 하다가 야단 맞은 거 알아요. 왜 오셨냐고요? 누구 상담이에요? 또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셔야 돼요. 애가 이야기할 때, 학부모님 면담하실 때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죠. 그럼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그래서만 얘기할까요? 한번 선생님, 어머님들 좀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어머님들은 잘 정리하시더라고요. 자, 그래갖고 애한테 이제 어머니 그러고서 말을 안 하세요. 뭐 저를 본 것 같아서 애가 이렇게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엄마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때 애가 계속 지금 주스를 넉 잔째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요? 회초리. 왜? 선생님 저 엄마한테 100대 맞았어요. 그래서 100대라는 게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아니 진짜로 하나 둘 셋 100대 맞았대요. 어디? 발바닥이요. 어디서? 어린이집에서요. 누가 있었는데? 애들이랑 선생님 다 계신데서요. 그래서 회초리 엄마한테 100대를 맞았다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7살인가 6살이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 유괴를 가려다가 실패했대요. 그래서 1시간 만에 찾고 어린이집에 왔더니 엄마가 갑자기 자기를 막 때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미쳤어요. 왜 애를 그냥 안 되지 그러면 애를.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제가 6살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랑 헤어졌거든요. 자신을 때린 거네. 네, 이젠 이해가 되죠. 그 이후로 엄마를 한 번도 못 만나고 고아원 보육원에서 하다가 이렇게 지금 남편은 잘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애들 둘 키우며 잘 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애한테. 야, 너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순천에 갔을 때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순천이요? 예, 저희가 사업이 좀 실패해서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형아는 3학년인데 순천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되게 잘 지냈대 애가요. 그래서 서로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싫다고 막 그랬대요. 그게 이제 3학년 때 올라온 거고 4학년 때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그 꼬마애가 아닌데. 응? 뭐가 아니야 했더니 이게 뭐냐면 순천에 내려갔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형하고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우린 엄마 아빠한테 웃는 얼굴만 보여주자. 서울 가게 됐다니까 너무 좋았대요. 둘이 계속 왕따 했대요. 형도 맞고 들어오고 자기도 맞고 막 그랬대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안 보이고 둘이 놀고 여기 뭐 자국 있으면 이불 뒤집어 쓰고 우리 잘 거야 하면서 자버리고 막 이랬대요. 근데 서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하면 엄마 아빠가 또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막 슬픈 척 쇼를 했대요. 너무 애잔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애잔한데 이 엄마 말이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6살 이후에 엄마가 딸한테 자식한테 어떻게 해주는 걸 보고 크지 못해서 내가 지금 우리 애들한테 잘못해서 이 애가 학교 가서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못해서 못 받아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 자책감에 시달리시는 거고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얘는 안쓰러우니까 늘 미안해 하시니까 좋은 엄마인데 내가 사랑하는 엄마인데 그러니까 얘는 가능하면 엄마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그게 개구쟁이니까 행동이 나타난 거죠. 담임선생님 만났어요 제가. 되게 좋았어요. 담임선생님 미인이에요. 미인이고 영어 선생님이랑 이상형이에요. 근데 어쨌든 재밌게 잘 끝났는데 내가 부모로부터 이런 교육을 못 받아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못했다는 것 죄책감이죠. 반대도 있어요. 엄마가 너무 호르몬인데 너무 잘 키워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자식한테 나쁜 엄마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불편해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겉에서 보기엔 진짜 좋은 엄마들이거든요. 정확히 하면 지나친 엄마들이거든요. 그게 메시아 컴플렉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메시아 컴플렉스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내가 너무나 불편한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저걸 얻으려고 그래요. 즉 누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가 돼주세요라는 마음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상 인명 구조 요원 자격증을 딴 사람들의 70%가 저 병에 걸려 있어요. 이 숨막힐 것 같은 질식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그래서 그 교육들을 많이 시키신대요. 그럼 사람 못 구하거든요. 같이 죽어요. 그 아시죠? 비행기 타다가 사고 나면 노란 산소 마스크 내려오면 아빠하고 어린 애가 있으면 이게 하나만 내려오면 아빠가 먼저 써야 돼요. 상황 파악하고 애 씌워주고 탈출구로 가야죠. 애 불쌍하다고 애 먼저 씌워주면 아빠 하다가 둘 다 죽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애 먼저 살리고 싶죠. 그럼 같이 죽어요. 메시아 컴플렉스를 내려놓으셔야 아이들하고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오늘 바쁘면 바쁘다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아시죠? 선생님 바쁘니까 좀 이따 얘기할까? 그러셔도 된다고요. 일에 치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면 선택한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하다가 애한테 잘못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의 인생입니다. 되게 좀 황당한 이야기 하죠. 제가 좀 이따가 왜 그 얘기를 하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일부러 안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